병보다 무서운 과잉 진료의 진실. 의사는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다. 현직 전문의의 솔직한 고백. 의료도 비즈니스다. 불필요한 건강검진과 예방의학에 속아서 돈과 시간, 심지어 생명까지 바치는 병원의 봉이 되지 말자. 안녕하세요. 건강한 상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의사에게 살해되지 않는 방법 47가지입니다. 이 책은 50여 년간 4만 명 이상의 암 환자를 진료한 암 전문 의사가 저술한 책입니다. 일본에서 베스트셀러 1위로 100만 부를 돌파했습니다. 지은이는 곤도 마코토, 옮긴이는 이그나, 출판사는 더난 출판사입니다. 구매해서 읽으셔도 좋고 영상을 끝까지 들으셔도 크게 도움되실 겁니다. 저자는 병원에 갈수록 불필요한 약이나 과도한 의료 행위로 수명이 단축되기 쉽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상품으로만 취급하는 의료 현실에서 자신보다 환자를 더 사랑한 의사의 진심 어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암은 절제하지 않아야 낫는다, 항암제는 대부분의 암에 효과가 없다, 건강검진은 백해무익하다 등 의료계의 상식을 뒤엎는 발언들로 환자의 편에서 진실을 말해왔습니다. 이 책은 과잉 진료로 이어지는 초기 암 진단이나 건강검진에 현혹되지 않도록 의학 상식을 넓혀줄 뿐만 아니라 병원과 약을 멀리함으로써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책 내용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체 내용이 중요하니 출퇴근할 때, 집안일 할 때, 운동 및 산책할 때 틀어놓으시면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많이 도움되실 거예요. 감기약도 항암제도 병을 낫게 하지는 못한다. 의사는 정말로 당신의 병을 예방하거나 고쳐주는 것일까? 의사인 내가 말하는 것이 거북하긴 하지만 답은 아니다이다. 감기, 두통, 고혈압, 고지혈증, 부정맥, 암 등 질병의 90%는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낫거나 회복이 빨라지지는 않는다. 게다가 그 부작용이나 후유증의 위험은 매우 크다. 예를 들어 감기 바이러스에 작용해서 감기를 치료하는 감기약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열을 낮추는 해열제나 기침약 등 불쾌한 증상을 일시적으로 진정시키는 대증요법의 약은 몸을 잠시 편하게는 해주겠지만 회복은 오히려 더디게 한다. 발열이나 기침 같은 증상은 전부 우리 몸이 바이러스를 몰아내려고 싸우고 있는 신호이다. 대증요법 약은 이런 우리 몸의 치유력을 방해할 뿐이다. 독감 백신 예방접종이나 타미플루, 리렌자 같은 독감 치료약은 실제로 독감을 예방했다거나 치료했다는 의학적 증거가 없다. 기껏해야 효과가 기대된다는 수준이다. 한편 감기약이나 독감 백신의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람은 상당수에 이른다. 고혈압 기준치를 조작해 치료약의 매출을 증가시킨다. 고혈압의 진단 기준이 특별한 근거도 없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160mmHg였던 최고혈압의 기준이 2000년에는 140mmHg로 2008년 대사증후군 검진에서는 130까지 내려간 상태이다. 나이가 들면 대개 혈압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50세가 넘으면 최고 혈압 130mmHg는 일반적인 수치이다. 하지만 현행 기준에 따르면 이 수치로도 고혈압 환자가 되어 혈압 강화제로 치료받는 처지가 된다. 그 결과 약품업계는 큰 이익을 보게 되었다. 20년 동안 매출이 무려 6배나 뛰어오른 것이다. 그야말로 혈압 상술의 대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도 마찬가지다. 이 수치가 높은 편이 오래 산다는 것은 이미 10년 전에 밝혀졌지만 기준치는 좀처럼 높아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혈압 강화제나 콜레스테롤을 약으로 낮추면 수치는 개선되어도 생명을 단축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실시된 수만 명 규모의 추적 조사에 의해 명확히 밝혀진 사실이다. 대부분의 암은 치료할수록 생명이 단축된다. 암의 90%는 치료하는 것보다 그냥 방치하는 편이 건강하게 더 오래 살 수 있다. 유명한 아나운서였던 이스미 마사타카는 자신이 악성 스킬스 위암이라는 사실을 밝힌 뒤 대수술을 받고는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나는 20년 동안 150명 이상의 암방치 환자를 지켜봐왔지만 스킬스 위암이라도 몇 개월 만에 사망한 경우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평소대로 생활하면서도 3년에서 길면 9년 동안 살다가 사망한 환자들도 몇 명이나 된다. 항암제는 맹독이다. 항암제 효과란 암 덩어리를 일시적으로 작게 하는 것일 뿐 암을 치료하거나 생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위암이나 유방암처럼 덩어리로 이루어진 고형암에는 항암제가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한다. 고통스러운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수명을 단축하는 작용만 할 뿐이다. 그러면 암 검진은 어떨까? 그 역시 유효하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 암을 아무리 조기 발견, 조기 치료해도 1960년대부터 암으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증상 없이 검사에서 발견된 암은 대부분 생명을 앗아가지 않는 유사암이다. 진짜 암이라면 이미 전이가 되었을 것이므로 절제 수술이나 항암제 치료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즉 유사암이든 진짜 암이든 암은 될 수 있는 한방치하는 편이 편안하게 더 오래 살 수 있다. 폭력배나 강도보다 무서운 의사들 주변을 둘러보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생명을 잃거나 장애가 생기는 일이 드물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활기차게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암이 발견되어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는 몇 달 만에 사망하는 비극은 여전히 자주 일어나고 있다. 그 환자들이 죽기 직전까지 겪는 투병의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엄청난 권태감, 구토, 탈모, 급격한 쇠약증 등에 끊임없이 시달리게 된다. 사실 위암, 식도암, 간암, 자궁암 같은 암은 방치하면 고통을 겪지 않는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는 이유는 불필요한 암치료 때문이다. 그런데도 의사들은 찾아온 환자들에게 암은 무서운 병이니 즉시 치료해야 한다고 속삭인다. 이는 암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건강검진에서 대사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조깅을 시작했다가 심근경색으로 돌연사하거나 뇌검사에서 동맥류가 발견되어 수술을 했는데 전신마비가 되는 등 병원에서 검사나 치료를 받고 수명이 단축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어찌 보면 의사는 폭력배나 강도보다 무서운 존재이다. 폭력배는 보통 일반 사람들을 죽이거나 신체 부위를 절단하지는 않는다. 강도도 대개는 돈만 빼앗는다. 하지만 의사들은 환자를 위협해서 돈을 내게 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생명까지 잃게 한다. 암과 쓸데없이 싸우지 마라. 최근에 예방의학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환자를 불러 모으는 의학에 지나지 않는다. 속된 말로 의사의 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학병원이나 국립암센터처럼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흔히 좋은 병원으로 여겨지는 큰 병원은 도리어 좋은 실험 대상이 되는 병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암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죽는 것은 암 때문이 아니라 암치료 때문이다. 하지만 의사는 무조건 암 때문이라고 말한다. 바로 그 점에 속지 말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자각 증상이 없고 식사도 맛있게 할 수 있다면 의사에게 어디가 좋지 않다라는 말을 듣거나 암이 발견되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때 서둘러 치료를 하게 되면 그만큼 수명이 단축된다. 지금은 의학 정보를 찾아보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책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얼마든지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병에 대해서 의사만을 믿고 따랐다면 생각을 전환해 의사를 의심하고 스스로 병에 관해 찾아보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방법을 습득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무의미한 죽음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의 생명, 나의 몸, 나의 인생은 하나뿐이니까 말이다. 의사가 병을 만들고 환자를 만든다. 환자는 병원의 봉이 아니다. 사람들은 재채기가 나오면 곧바로 병원에 달려가고 의사는 진짜로 감기 기운이 있다는 소견만으로 기침약, 해열제, 염증약, 항생물질, 위장약 등 약을 무더기로 처방한다. 어디 그뿐인가 혈압을 한번 재볼까요? 혈압이 조금 높군요. 약을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혈당치도 염려되네요. 라며 검사를 줄줄이 권하는 경우도 많다. 환자들은 이런 의사의 말에 친절한 선생님이라며 고마워한다. 그리고 매년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건강검진이나
암 검사도 규칙적으로 받는다. 혈압이 높다거나 폐의 음영이 보인다는 소견을 들으면 새파랗게 질려서 의사에게 들은 대로 약을 먹고 정밀 검사를 받는다. 특히 암 진단을 받으면 수술, 항암제, 방사선 등의 표준 치료를 의사가 권하는 대로 순순히 받아들인다. 환자들은 의료도 비즈니스이며 그것이 의사의 생계 수단임을 인식하지 못한다. 현재 의사들 대부분은 병자를 가능한 한 늘려서 병원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한마디로 의사의 가만히설에 넘어가는 당신은 의사의 봉인셈이다. 당신의 중요한 시간과 돈을 의사에게 바치는 것을 넘어 생명까지 단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일수록 빨리 죽는다. 흥미로운 최근 데이터 한 가지를 소개해 볼까 한다. 의료 서비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그룹은 가장 낮은 그룹보다 입원 일수가 9%가 많았고 의료나 약에 소비하는 돈도 9%가 많았다. 의료 서비스에 만족하는 사람의 경우 유비무환의 마음으로 몸에 어떤 이상이 있으면 곧장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좋은 약을 먹거나 빨리 입원하는 성향이 있다. 그런데 4-5년 동안 전체 조사 대상자를 추적 조사한 결과 만족도가 가장 높은 그룹은 만족도가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 사망률이 26%나 높았다. 병원이나 약에 많은 돈을 쓰고 입원 기간이 길수록 수명이 단축되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의사 말을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40년 동안 의사로서 일을 해온 내가 무엇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병원에 자주 갈수록 약이나 의료 행위로 수명이 단축되기 쉽다는 사실이다. 의사를 찾아갈수록 검사를 자주 하게 되고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되어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하게 된다. 암이 발견되면 수술, 항암제, 그리고 방사선이 표준 치료 방식이라는 말로 다짜고짜 소중한 위나 자궁을 잘라내거나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항암제 치료를 하게 된다. 그 치료로 인한 스트레스도 엄청나고 그야말로 몸에 나쁜 일만 행할 뿐이다. 내가 의사가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암은 수술이나 항암제로 치료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수많은 환자를 지켜보면서 장기를 절제해도 암은 낫지 않고 항암제는 고통을 줄 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지만 의료 행위에 대해서만큼은 믿지 말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노화 현상을 질병으로 봐서는 안 된다. 나는 의사이지만 수십 년 동안 골절인 줄 착각했을 때 말고는 병원에서 그 어떤 검사나 진찰을 받은 적이 없고 약도 치아 문제로 진통제를 복용한 것 외에는 먹은 적이 없다. 집에 혈압계도 없어서 내 혈압이 얼마인지도 모른다. 현대사회에서 성인이 걸리는 질병은 대부분 노화 현상으로 의사에게 치료를 받거나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996년 후생성은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당뇨병 등의 성인병을 생활습관병으로 부르기로 했다. 좋지 않은 생활습관 때문에 그런 병에 걸린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의무화해 대사증후군을 마치 범주인 양 단속하고 혈압이나 혈당치가 기준치에서 벗어나면 약으로 수치를 개선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엄격하게 지도 관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질병의 근본 원인은 노화이기 때문에 저항을 한들 억지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셈이다. 즉 생활습관병보다는 성인병이라는 표현이 본질에 훨씬 더 가깝다. 사람들은 대개 몸이 어딘가 좋지 않을 때 어떤 병명으로 규정되면 비교적 안심하는 반면에 나의 탓이라고 하면 언짢아 한다. 하지만 몸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편이 좋다. 노화란 세포의 유전자에 상처가 생기고 그것이 축적되어 몸에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키는 육체적 변화이다. 앞에서 말한 성인병 외에 발목에 통증, 암, 부정맥, 골다공증, 갱년기 장애, 기미주름, 탈모, 치매 등이 전부 노화 현상으로 이 같은 진행이 빠른 사람은 20대부터 조금씩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한다. 집이나 차가 오래되면 망가지듯이 우리 몸도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이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집과 차는 수리할 수 있어도 인간의 몸은 새롭게 고치거나 부품을 교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요즘 한창 안티에이징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라는 것이 결국 별 도움이 되지 않거나 화장이나 성형처럼 겉모습만 바꾸는 것일 뿐이다.
아무리 포톡스 주사로 주름을 편다 해도 피부는 해마다 착실하게 수분량이 감소하여 주름이 늘어간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통증이나 불편함은 자연의 섭리이니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증상과 잘 사귀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이다.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 혈증처럼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증상에는 의미가 있다. 늙어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변화인 것이다. 그러니 이런 증상을 함부로 약을 사용하여 억눌러서는 안 된다. 혈압 및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은 편이 오래 산다. 나이가 들면 혈관은 탄력이 떨어지고 딱딱해지기 때문에 혈압이 조금 높아야 혈액이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잘 흘러간다. 몸에 적절한 혈압을 유지하려면 평소 많이 걷는 것이 좋다. 혈액이 하반신에 머물러 있지 않고 원활하게 우리 몸 전체를 순환하기 때문이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를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줄이지 않는 것이 좋다.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오래 산다. 스테이크나 생선의 뱃살 같은 음식을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일부러 피할 필요는 없다. 당질도 뇌의 중요한 에너지원 중 하나이므로 무조건 섭취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 맛있는 것을 먹는 즐거움은 살아가는 의욕이 되어 장수로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자. 그리고 손, 발, 머리를 부지런히 움직여 몸이 녹슬지 않도록 한다. 또한 희로애락을 충분히 표현하고 오감을 계속 활성화하자. 최고의 건강법은 몸과 감각을 정체시키지 않는 것이다. 암검진이 긁어부스럼이 되는 이유. 암의 정의 및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암의 정의는 나라마다 달라서 상피 내에 그냥 머물러 있어도 암의 성격을 가진 세포가 증식하고 있으면 암이라고 진단하는 나라도 있는 반면 치면이 일어나지 않으면 암이 아니라고 보는 나라도 있다. 따라서 암으로 간주되지 않는 병변의 80에서 90%가 암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암으로 진단받으면 무조건 치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의미 없는 수술로 인한 후유증이나 합병증, 항암제의 부작용을 겪게 된다. 코트 검사, 펫 검사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코트, 컴퓨터 단층 촬영이나 펫, 양전자 단층 촬영 등에 의한 암 검진은 방사선, 피폭설량이 많아서 단 한 차례의 검진으로도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펫 검사는 코트 등의 검사로 발견하지 못하는 병소를 찾아내는 경우가 자주 있다. 하지만 그 병소는 이미 전이가 일어나고 있는 진짜 암이거나 유사암이므로 일찌감치 발견해도 수명은 늘어나지 않는다. 진짜 암이라면 이미 전이된 상태이다.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은 검진을 받지 않는 사람들보다 생명을 앗아가는 진짜 암을 빨리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운명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진짜 암이라면 검진에서 발견될 정도의 크기가 되기 훨씬 전에 이미 전이가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검진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암 검진에서 발견될 암을 그냥 방치해두게 된다. 그러나 사망자 수는 검진을 받고 있는 그룹과 다르지 않다. 정밀 검사를 받을수록 유사암을 발견하게 된다. 정밀 검사를 통해서 훨씬 작은 암이 발견되면 유사암임에도 무의미한 치료를 할 가능성이 지금보다 높아진다. 결국 정밀 검사를 할수록 유사암 환자를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된다. 3종류 이상의 약을 한꺼번에 먹지 마라. 가능한 한 모든 약의 사용을 중단하라. 나는 모든 환자들에게 한 번에 3종류 이상의 약을 처방하는 의사는 믿지 말고 5종류 이상의 약을 한꺼번에 먹는 행위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누누이 강조하곤 한다. 약을 몇 종류나 복용하면서도 늘 몸이 좋지 않다는 환자나 고령자 중에서 치매나 현기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약을 전부 중단하라고 조언한다. 약의 복용을 그만둬도 약효는 얼마간 지속되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므로 금단 증상이 일어나는 일 없이 몸 상태가 거의 호전된다. 약은 독이다. 모든 약에는 부작용의 위험이 있다. 실명, 목숨을 앗아가는 폐렴 등 심각한 약해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어둠 속에 묻혀버리는 것은 의사나 제약회사가 병사라고 거짓 보고를 하거나 환자 측도 약의 부작용이라고는 생각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흔히 약의 부작용이라고 부르는 것은 약해가 일어났을 때를 위한 구실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즉, 약의 작용은 전부 부작용이며
병을 치료하기는커녕 오히려 병을 가져오거나 악화시키고 최악의 경우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4가지 생활습관. 첫째, 응급 상황일 때 외에는 병원에 가지 않는다. 이것만으로도 검사로 인한 방사선 피폭이나 의미 없는 수술, 약해로 고통받거나 사망할 위험이 크게 감소한다. 둘째, 사전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다. 의식을 잃었을 때 연명치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가족에게 전달한다. 셋째,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이가 들면 몸의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서 쉽게 골절을 일으킨다. 그러면 그대로 몸져눕게 되면서 의식까지 단숨에 흐려지는 경우가 많다. 계단 오르내리기는 균형 감각을 돕는 좋은 훈련이므로 평소 계단을 이용하도록 하자. 단, 계단에서 굴렀다가는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으므로 무리하지 말고 반드시 난간을 잡고 오르내리도록 한다. 넷째, 치매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치매가 와도 씹고 삼키는 기능은 유지되고 내장도 건강하므로 세밀하게 환자를 잘 보살피면 10년에서 15년 정도는 더 살 수 있다. 하지만 치매 환자를 보살피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므로 가족을 불행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손발을 부지런히 움직여 치매를 예방하도록 하자. 최근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미리 작성해 두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나중에 사고나 질병 등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의식이 없을 때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입니다. 이는 환자의 의료결정을 존중하고 존엄성을 지키는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며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자 곤도 마코토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내용입니다. 연명치료는 절대 하지 말아주십시오. 나는 오늘까지 자유롭게 살아왔습니다. 64세까지 좋아하는 일에 열중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나답게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거나 불러도 아주 약하게 반응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력으로는 호흡도 거의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대로 눈을 감아도 전혀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구급차는 절대 부르지 말아주십시오. 이미 병원에 실려왔다면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지 마십시오. 연결했다면 떼주십시오. 자력으로 먹거나 마실 수 없다면 억지로 음식을 입에 넣지 말아주세요. 수액도 튜브, 영양도, 승합제, 수혈, 인공투석 등도 포함해 연명을 위한 치료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미 하고 있다면 전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면 모르핀처럼 통증을 완화시키는 처치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연장하고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나의 바람을 들어주십시오. 나는 이 문장을 냉정하게 생각한 후에 작성했으며 가족의 동의도 받았습니다. 연명치료는 일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을 여기에 맹세합니다. 인간은 마땅히 건강을 누릴 권리도 있지만 존엄하게 이 세상을 떠나야 할 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동상이몽이라는 TV 프로그램에 오연수, 손지창 부부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서명을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효력이 생기며 가족도 동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웰다잉법, 즉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무려 184만 명 이상이 사전의료연맹 의향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회생 가능성이 없는 건강수명이 다했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단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을 뿐인데요. 병원에 돈을 갖다 바치면서 온몸에 수액을 맞으며 고통 속에서 죽어갈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마지막 순간을 평온하게 맞을 것인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면 평온하게 집에서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죽어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죽음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의 건강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상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